두려움도 있으셨다고 말씀하셔서 또 이게 제가 만들 때는 그래도 좀 해소가 됐는데 또 이게 관객들 앞에 이제 여러 관객들 앞에 보여줄 때에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과연 제 몫을 다 잘 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때 다빈이가 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제안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뭔가 인생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연출해볼 기회가 있었을까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. 저는 이 작품을 이제 학교 졸업 작품에서 제출한 시나리오인데요. 뭔가 그냥 제가 살면서 저한테 있는 가장 큰 결핍이 뭘까 생각해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제출할 시점에 오래 사귀었던 연인이랑 이별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나를 떠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혼자 남지 않으려면? 이런 생각을 뿌리로 해서 담비라는 인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. 혼자 남겨지기 싫고 그게 정말 두려웠던,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인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럼 배우님께서는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가 직접 출연해서 연기를 하신 경험이 이전에도 있으셨는지 아니라면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제가 학교에서 총 3편의 영화를 시나리오 쓰고 배우로서 참여했어요. 이게 이제 3번째 작품인데 네, 보통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영화를 보면서 담비가 단순히 연애에 만족하지 않고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. 그래서 관객으로서는 안정감이 되게 필요한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감독님과 이제 작가님이자 배우님이신 분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서 그런 그 담비의 욕구에 관해서 좀 어떻게 정리해 나가셨는지 공유해 주신다면요. 우선 연인은 정말 특별한 사이지만 사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이잖아요. 그래서 결혼이라 하면은 가족처럼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관계니까 그 약속된 관계라는 것에 담비가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담비가 뭔가 집착이 사람이 어떤 걸 집착하게 되면 그게 좀 이상하게 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게 저도 그렇고 누구한테나 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담비는 그게 보통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랬을 때 담비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게 결혼제도?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붙잡아둘 수 있는 게 결혼제도가 아니었을까. 왜냐하면 아빠랑은 이미 혈연이랑 관계도 너무 끈끈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계속 이 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결혼을 제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담비의 남자친구인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배우님들 캐스팅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두 남자 배우님들이랑은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네, 어떻게 디렉팅 주셨는지 네, 공유해 주신다면요.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감독으로 참여했을 때 남자 배우가 이미 캐스팅 된 상황이었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네네. 네. 근데 다행히 제안 배우 역은 제가 이전 작품에서도 같이 함께 했었던 배우님이고 그래서 뭐 소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살짝 어떻게 보면 조금 철부지 같은 면이 그 배우님한테도 원래 본 모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아는 배우님이라 그걸 좀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고 그 성태 배우님은 저희
학교 선배님이신데 학교에 그 나이대 배우님이 잘 없으세요. 그래서 그것도 캐스팅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을 때 좀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워낙 안정적인 배우님이라서 오히려 그런 담비를 너무,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인을 봤는데 오히려 더 연인을 좀 안정되게 하는 그런 연기를 계속 보여주셔서 오히려 조금 더 담비를 불안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, 그 지점을 많이 좀 생각하면서 리허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두 분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. 네, 이어서 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담비가 냄새를 맡는 걸 되게 그런 씬이 꽤 있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. 그 이유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전 아버지가 이제 첫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지? 하는 불안감에 아버지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체향이 되게 짙게 나잖아요.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담비는 마음으로도 몸적으로도 이게 붙어있고 냄새로 느껴지고 이 사람의 존재를 자꾸만 확인하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되게 무채성이 중요한 네, 질문 감사합니다. 결국엔 아버지로 하여금은 내 존재 자체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함께 있을 인물, 재한과는 사랑을 통해서 같이 이제 미래를 약속하고 그걸 꿈꾸고 싶은 인물, 그리고 성표는 내 불안한 자신을 잡아줄 만한 현실적인 안정감이 있는 인물. 이어서 계속 담비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지막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 같은 경우는 심적인 사랑을 제외하고도 내 몸이 붙어있고 일단 그게 그 문구는 정확히 시나리오에 마지막에 볼드체로 적혀 있었어요. 그 마지막 멘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,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느낀 감정을 최대한 영화에 녹여내고 싶은 게 제일 컸었고, 그리고 그 마지막 씬에서 간호사의 보이스오버를 넣지 않은 이유는 담비의 표정으로도 모든 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, 그거를 리허설을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얼굴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겠다.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그 문구를 직접 넣은 이유는 저희가 한번 나레이션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. 그 문구를 담비의 나레이션으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. 근데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뭔가 강렬한 느낌이라든지 좀 더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뭔가 의도를 갖고 보여주는 것 같은. 그래서 조금 더 관객들한테 개개인의 그런, 제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런 강렬한 인상과 더불어 개개인의 해석을 좀 더 열어주고 싶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담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요, 네, 조금 더 숨을 막는 장면이나 그리고 강도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잠투정을 부리는 장면도 네, 조금은 보편적인 아버지와 딸 같지 않은 느낌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라면 우선 담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여성 폭력도 있고 여러 문제로 어릴 때 이혼해서 이제 왜 해외로 떠나가셨다라는 설정이에요.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의 큰 빈자리가 생기고 아버지가 그 빈자리로 좀 고통을 받으실 때 담비는 어릴 때부터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그리고 우리 오직 두 사람만으로도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.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야 할까?
딸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비워진 어머니의 자리는 담비가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또한 담비가 대체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조금 더 어머니에 대한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좀 이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잡는 걸 리허설 하면서 살짝 이게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부모님과의 사랑인가 아니면 정말 좀 부모님과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그런 좀 잘못된 사랑인가? 근데 그때 이제 김다빈 작가가 저한테 추천해 준 게 김영하 작가님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조금 그 관계성에 대해서 좀 집착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오디오북으로 있으니까 그거 한번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후의 담비의 삶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요. 답변 마저 주신다면요?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담비한테는 이 관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실 자체가 인생에서 되게 큰 전환점일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그렇게 누군가 옆에 같이 있기를 바랬지만 마지막에는 옆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담비는 자유라는 것이 생겼을 것 같아요. 생겼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또 우당탕탕 이제 옆에 있을 남자를 찾고 그리고 그 외로움에 괴로워하겠지만 결국에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니까요. 담비도 이 영화와 비슷한 과정 아니면은 그런 연애를 거치면서 살 것 같아요. 네. 네. 첫 번째 이제 문자를 받고 그리고 키스방 명함을 보고 나서 아버지께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종도로 향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딱 한 가지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회피도 있을 수 있겠고 조금의 복수심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 내가 재한이한테 내 마음을 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키스방에 나 몰래 다녔어? 어이가 없으면서 원래 같았으면 무시했을 전 남자친구의 문자를 보고 그러면 나도 여기 가보겠어 하는 어떤 충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주신 어떻게 분리가 됐느냐 이게 사실 제일 좀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해요. 그럼에도 저는 감독으로 모신 이후부터는 오빠를 믿었고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나 담비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 때는 저는 그런 배우로서만 담비로서만 촬영 현장에 들어가서 임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질문에 대해서 답드리면 어쨌든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중요한 이 시나리오의 뭔가 기저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담비를 항상 그 살얼음 위에 있게 하는 그 요소였던 것 같고 담비의 이런 집착이나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좀 더 아버지의 죽음의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납득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봐주신 것 같고 저도 이게 타인이 쓴 시나리오를 제가 연출하는 게 첫 경험이었는데 일단 정말 하면서 많이 배웠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저도 작가에게 조금 의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이게 작가의 의도가 뭘까?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맥을 썼을까? 그래서 많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어느 순간 배우와 작가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해석을 좀 더 믿고 조금 정진하려고 해봤습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아침부터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
그래도 저번 주 토요일 날 첫 지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첫 지부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덜 떨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영화를 공연하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뭔가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GV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사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제가 제 얘기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경험이었는데요.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 영화를 쓸 때 어떠한 책임감이 더 뭔가 생긴 것 같아요. 관객분들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 주를 마치겠습니다.